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 시사뱃사공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세 번 정도 하니까 조금 적응되네요.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적응했어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 도발 얘기인데 북한이 어젯밤에 동해 서해상에 100여 발의 포 사격을 감행했는데 지금 나흘 만의 도발입니다. 네, 오늘 합참은 북한이 전날 밤 10시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한 사실을 관측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 이내였으면서 우리의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우리 군이 뭐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고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런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좀 미묘한데 중국 당대회가 5년 만에 열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사면임을 결정하는 게 16일부터 22일까지 지금 개최되고 있어서 이 기간은 좀 도발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당대회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예측이 깨진 셈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게 아니라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가 오늘 대변인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 여기서 말하는 적들은 우리겠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18일 밤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 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남북 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실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편 어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했네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어제 오전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유족과 국가정보원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이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죠. 검찰은 바로 그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고요. 다음 날에는 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인 어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밈스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담당자가 새벽부터 불려 나와서 60건의 첩보문서를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이 검찰은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이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또한 서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의 혐의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020년 9월 24일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관계장관 회의는 첩보를 정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회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감한 자료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열람 범위를 제한했을 뿐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진월북이라는 것을 좀 속단해가지고 이렇게 허위 발표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해경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보도 자료를 3차례 배포를 했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즉 자진월북으로 보인다는 당시 발표 자체를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앞서 감사원이 김 전 청장이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외면했다. 또 보도자료 작성 당시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고 말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보고 외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자기는 처음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취지도 얘기를 해서 사실관계 조사는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일단 민주당 반응은 역시 지금 정치 수사다. 뭐 이런 반응이겠네요. 네,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또 전 정권 모욕 주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국민의힘의 힘이야 사필 규정이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이것은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엄호를 했는데요. 또 청와대 안보라인 정부기관이 총동원돼서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압박했습니다. 뭐 법사위, 국회, 국감에서는 지금 요거 가지고 다시 치열하게 붙고 있는 중이네요. 네,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게 야당의 반발이고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방법 등을 놓고 보면 이게 마치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감사원에 의해 서둘러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는 게 일종의 여론몰이 성격을 갖고 있다 주장을 했는데요. 한편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은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 수사 문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이거 가지고 여기서 싸워봤자 별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욱 전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21일 금요일에 열리는데 그럼 그날 밤이나 뭐 다음날 새벽쯤에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검찰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의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내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역시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인데요. 이번 달 초에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네덜란드인이 이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모국에서 받아냈습니다. 뭐 평화의 소녀상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동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설치가 됐었는데 대부분 한인 단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 탐사기사 출신인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인데 이 그리셀다 씨가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서를 낸 게 지난 2019년 2월쯤이라고 합니다. 좀 뭐 대단하기도 하고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네. 왜 이러시냐 이번 뭐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노력을 하시네요. 네, 그리셀다 씨는 무려 35개 나라 여성이 강제 동원됐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공공장소에 소녀상이 있으면 이걸 보고 5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녀상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역사의식이 제대로 바뀌신 분이네요. 네. 예, 칭찬하겠습니다. 그리셀다 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그리셀다 씨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7명의 여성으로 암스테르담 소녀상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셀다 씨가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 해법 뭐 이런 게 있나요 따로? 네, 그리셀다 씨는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EU의 8개 국가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면서 피해국이 모두 연대한다면 일본의 사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위안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국제 연대가 중요하다는 걸 또 강조해 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포구로 선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배경 설명회가 열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바로 저희 YTN 근처에 있는 누리꿈스퀘어 3층에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추가 설치 백지화 투쟁본부가 오후 1시부터 앞에서 설명회 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완전 뭐 30m 거리 아니에요? 요 설명회 열리려고 네. 한 자리가. 그래서 뭐 마포구에 지금 이게 생기니까 이 동네가 사실 시끌시끌합니다. 주민 300명은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소각장 추가 결사 반대, 특정 지역 말살하는 살인행정 중단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백지화를 외쳤어요. 네, 이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포구는 이미 소각장이 있고 지금도 매일 750톤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가로 또 짓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마포구는 서울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날마다 소각하는 동네가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오후 2시 20분에 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회의실로 주민들이 이동해서 고성과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가 단상에서 자제해달라, 이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경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더욱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그 월드컵 공원이 있는 데가 난지도 네. 쓰레기장이었고 그래서 소각장이 이 동네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뭐 외부에 서울시 바깥에 못하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거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뭐 지화화를 하겠다 하는 건데 아무래도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있고 이게 제대로 그 여론 수렴이 안 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행사가 지금 취소가 됐죠. 네, 결국 행사장 전체가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요. 서울시 측이 오후 3시 오늘 설명회 취소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이제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고요. 행사장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떠난 이후에도 주민들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설명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마포구가 94.9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회가 잘 안 되면은 이거 앞으로 참 어렵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 이제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면서 공개 여부를 재차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서 앞으로도 부지 확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뱃사공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